투자의 목적은 수익 추구이며 투자의 목표는 낮은 거래 가격으로 매수 후 높은 거래 가격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주식을 낮은 거래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곧 그것이 예술적인 성공 투자일 것이다. 당신은 매수 실력은 어떻습니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라면 어떨까요? 머니케어 뉴스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오투정과 함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캐머런입니다. 날씨처럼 증시도 등락이 심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눌리면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지난 10일 동안 제가 아마 매수 건조품 가격을 갖다 대부분 낮게 상당히 놨을 겁니다. 지금은 거기에 도달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제 매수를 해야죠.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에 도달이 됐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도 매수를 할 땐 뭐 한다? 지금 장세가 좀 불안하니까 나름 그래도 분할 매수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드릴 거예요. 제가 매수하고 싶거나 매수를 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도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 종목이 한 20개 정도가 되는데 다 사고 싶은데 못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이야기는 LS하고 포스머신 소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부터는 좀 공격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람 한번 지나가고 나면요. 항상 또 고요하고 잔잔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남들이 좀 하고 있을 때,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럴 때 매수를 또 해주는 그런 센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가 파도 타기 잘하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파도가 잔잔해졌으니까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어제 엑시콘 이야기 드려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쳤다고 생각해서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어제 퇴근하면서 엑시콘 네오셈 얘기할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인연이 아닌 건 있어. 다음에 다른 종목도 기다리면 된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종목 하나 스터디한 걸로 생각하면 잃은 거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낮은 구간에 매수하는 거 노력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놓쳐서 손해가 나는 것도 있을 거지만 손해는 아니잖아. 사실은 기회를 놓친 거죠. 기회비용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긴 한데 설사 또 매수를 또 급하게 해서 손실 나면요. 그건 실질적인 손실이 됩니다. 그런 점들이 상당히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조심해서 가는 쪽으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LS 같은 경우는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 한 번 기회가 더 남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추세나 내용들은 꺾이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뭐냐면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이 종목을 갖다가 이제는 더 던질 만한 내용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제 포인트입니다. 그런 내용들 가지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LS 같은 경우는 저도 얼마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동안은 주가가 계속 달려가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 우리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스윙 개념이니까 높은 점에서 잡을 수는 없거든요. 낮은 점에서 사서 높은 점에 파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스윙의 기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또 이번에 트럼프가 잘 또 환경을 또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구리 가격이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 전력 설비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성수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수요가 상당히 크게 늘어날 거고요. 사실은 우크라이나 재건한다고 그래서 전력 설비가 부족하니까 거기도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것이면 틀림없고요. 2027년 이 정도까지는 수요가 아주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공장을 증설해 나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런 때가 올 겁니다. 아마 리포트 상에는 2030년까지는 꾸준하게 부족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럼 기업들이 뭐 하겠어요?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공장을 증설하다 어느 순간에 캐파가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성장성이 멈추는 순간은 이 분야도 사실은 주가의 상승은 멈출 거다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거기다가 구리도 상당히 부족하죠. 광산도 많이 부족하고 구리 광산 캐다 방사능도 나와서 폐쇄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LS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구리하고 주가가 상당히 연동돼서 많이 가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떨 때만 그런 겁니까? 예, 전력과 전선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성수기니까 구리 가격하고 상당히 연동성을 많이 보인다라는 말씀드릴 거고요. 최근에 구리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이제 직전 한 2주 정도 보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거기다가 정치적 이슈까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예를 들면 부족한 전력 설비 갖다가 안 하겠습니까? 전혀 상관은 없다라는 것들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설사 미국 정부가 주는 혜택이 조금 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 그거 다 부과해가지고 결국은 매출 일으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 플러스 알파 요소가 조금 사라진 부분 이런 것은 뭐 앞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뭐 기업들이 미국 정부가 혜택을 준다고 해서 그 전에는 뭐 그럼 사업 안 했습니까? 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해 보시는 건 올해 한 번 정도 주가의 리바운딩 부분은 충분히 저는 존재하는 종목이 바로 LS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생산시설 현황이나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건 미국에선 전력 케이블이 10,000km 이상 분량이 필요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미국의 생산시설 캐파가요, 1,000km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이 주요 골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족한 건 더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실제로는 과거에는 미국과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많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중국에서 가져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낮은 가격. 근데 이 문제가 좀 심각해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크게 수혜를 받는 그런 구조가 되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게 미중 무역 분쟁에서 우리나라는 혜택 보는 부분도 이제는 많다. 초기에는 문제가 좀 많아서 우리나라의 걱정도 많긴 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또 그렇게 혜택을 받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 중간에서 크게 손해나지 않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너무 많이 갔군요. 제가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LS 같은 경우도 생산 캐파 늘려가는 거 2027년까지 해서 완공을 진행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2027년까지는 제가 볼 땐 전체적으로 보면은 밸런스가 맞아지는 구간, 그 구간까지는 성장하는 산업이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보면 주가가 좀 낮을 때 우리가 좀 투자를 해보는 포인트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난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투자를 해본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했던 일이니까 지난해도 고점을 10만 원 정도 찍고요. 바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간이 좀 걸려도 보유하고 가면 좋겠다. 왜? 수주잔고가 상당히 많고 괜찮다. 그리고 나서 6개월 후부터 다시 랠리업을 해서 20만 원이 넘는 그런 귀여움을 토했고요. 지금은 LS 일렉트릭을 또 왜 안 보냐라고 말씀드리면 MSCI 이슈, 편입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더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여러분도 체크를 좀 해보셔요.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MSCI 편입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약간 들어갔다가 결국은 그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매도 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거 갖고 이야기 드리면 글쎄요, 그거 옳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건 저 개인적으로 제가 트레이딩 할 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나중에 그런 팁을 아마 알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구두상으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LS 일렉트릭 같은 고 MSCI에 편입되는 그 이슈나 내용들 때문에 좀 더 뭐 해야겠습니까? 예, 오버슈팅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 구간만큼은 좀 그렇다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차익물이 또 나오겠죠. 왜 단기 차익 노리고 들어온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왜? 저 같은 트레이더들은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LS 같은 경우는 그런 사유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LS 일렉트릭의 뭐 회사입니다.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글쎄요. 그것들이 충분히 실적이 나온다는 것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해당되는 것들,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LS 일렉트릭보다는 이제는 우리 LS 일렉트릭 뭐 수익 다 내고 나왔으니까 또 들어가긴 지금은 사실은 부담스러운 구간이기도 해서 LS가 상당히 저는 눈에 띄는 종목이다. 저는 이 종목 매수를 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좋은 생각 가지고 고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분 이런 거 하고 굳이 평가를 해야 되냐? 뭐, 쎄는 보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올해보다는요, 내년도가 훨씬 더 좋다는 부분만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요거, LS 일렉트릭, LS 전선, 뭐, 여기 밑에 있는 LS M&M, 뭐, 엠트론, 뭐, 이런 거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수익 가치가 상당히 높은 회사가 바로 LS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이제 LS 전선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이제 해저 케이블, 요 공사에 대한 수주량도 상당히 많은 것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분 뭐 92.3% 가지고 있으면 거의 100% 가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메리트를 좀 가지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매매 동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동향을 체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적정 기준가를 두고 우리가 낮은 구간에 있는가, 높은 구간에 있는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정 기준가보다 어떻습니까? 우리 낮은 구간에 살 때는 낮은 구간에 매수해서 높은 구간에 왔을 때 매도하는 것들이고요. 평균보다 내가 높은 구간에 살 때 하는 것들이 뭡니까? 그것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조건 수익이 나오면 나오고 나는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 동향이나 평균적인 평균 매수 가격 이런 것들을 체크해 놓고 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예, 오케이. 자, 지금 보면 직전 6개월 정도의 모습을 한번 체크해 보면 한 14만 원 정도 되고요. 이 정도 체크해도 기관이나 외국인 동일합니다. 네, 직전 3개월은 15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요, 13만 원보다 낮은 구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균보다 낮은 구간에 있으니까 우리는 낮은 구간에 존재하는구나. 그러나 성장성은 어떻습니까? 좋은 기업, 바로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체크하는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격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 드려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매수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양봉 들어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21 이평 아랫단에서 양봉 들어오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양봉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죠. 어쨌든 여기 구간 어딘가에선 들어올 거예요. 왜? 싸지면 싸질수록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늘어날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13만 원 정도 직전 6개월 정도 이 평균가에서 직전 3개월 평균가에서는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여기서 예를 들면 들어오신 분들이 수익성을 갖다 노리고 들어왔는데 이거 목표가가 얼마냐면 19만 원이에요. 시장 컨센서스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고 나면 업사이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들은 19만 원까지도 맥스는 볼 수 있고요. 자, 12만 원 정도나 뭐 어쨌든 제가 선거는 이 자리까지 내려오는 구간이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122등 평균 아랫단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항상 기본적인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15에서 25 정도 보고 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15만 원보다 어떻습니까? 조금 윗단에 들어오는 구간이 생긴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 수익 실현을 좀 해나가는 쪽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저는 그런 쪽으로 보고요. 일단 기다리는 포인트는 바로 이 라인에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니케어 뉴스의 리포트를 통해 도움이 되신 분들의 채널 기본 멤버십 가입입니다. 멤버십 분들을 위해 24년부터는 회원 전용 방송으로 케어맨 투자 종목 공유와 선별적으로 좀 더 유망 종목 리포트 및 리뷰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무척이나 저는 매수하고 싶은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최저가 수준까지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매크로보다 가장 낮은 구간이 12만 원대였습니다. 그 구간까지 다 도달되어져 있는데 2차 전지 분야가 아주 안 좋을 때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가 그닥 수주 내용도 별로 없을 때 내용이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 좀 더 참조해 보시면서 여러분 체크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치적 문제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주량은 그걸 우리가 피해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거 영상 중에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중요한 건 말입니다. 캐파 늘어나는 건 분명합니다. 그거에 대한 건 수주로 해서 공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진짜 전방업체, 셀업체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뒷단에서 예를 들면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예, 그런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계약을 다 해놓은 걸요? 그걸 뭐 파기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겠죠. 파기하는 정도 하려고 그러면 이 업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벽하게 예를 들면 무너져야 됩니다. 근데 그럴 일은 없겠죠.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자, 요거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단결정, 소액경, 양극재 이것들이 배터리의 수명과 화재 안전성, 뭐 이런 거, 에너지 밀도 이런 것들을 다 좌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코스모 신소재의 재료는 상당히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주량이나 이런 내용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밸류에이션 부분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3분기 이건 확정적인 거의 사건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늘어나는 것들. 그래서 매출 늘어나고 영업이익 늘어나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거의 지난 분기 대비해서 100% 정도 나올 거다. 이번에 트럼프가 한방 때려준 것 때문에 저는 땡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공략해 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매수를 이 종목도 할 생각입니다. 자, 매매 동향, 지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코스모 신소재가 당분간 좀 더 눌려서 반응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시간을 두고 홀드하고 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답이 나올 만한 종목이 이 종목은 나올 거니까. 뭐,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요. 나노신소재는 조금 있다가 아마 타이밍 좀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들어올 듯 말 듯한 구간도 또 있고요. 대주전자재료도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새롭게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새롭게 지금 적용되는 소재 있지 않습니까? 실리콘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뭐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소위 경우 단결정 양극재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은 뉴스가 이런 거잖아. EV3인가요? 이게 서울에서 부산 가고 에너지가 한 20% 남습니다. 뭐 이런 표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직전 1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16만 5천 원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거의 15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둘이 매물을 던지는 구간들은 의미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기존에는 던졌다 이거지. 왜? 제가 볼 때는 14만 원 정도까지는 던질 땐 던져야 돼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던질 만한 이유가 없는데 개인까지 왜 던져? 저는 좀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던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는 결산을 좀 봤어요. 이건 하반기 들어와야 되는데 하반기 가는 중에서 못 해야 돼요. 답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 16만 5천 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짧게 본다 하더라도. 그런데 실적이 있잖아요. 그것만큼은 기관이나 외국인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정치적 문제가 심각해져서 이게 앞으로 영원히 예를 들면 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분명히 수급은 때가 되면 들어오게 되어졌다라는 것들이 제 투자 경험으로 판단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갈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매크로 가장 안 좋을 때가 12만 5천 원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구간은요. 이 정도는 거의 다 왔잖아요. 전 그래서 오늘 일단 초병을 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로 만약에 이 상태로 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30% 담아줄 거고요. 계속해서 아랫단으로 최저가 부분 또 오면 또 30% 담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양전환 나오는 구간에서 담가줄 생각을 좀 가지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요? 글쎄, 저는 목표가 부분은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구간이 여기 아닙니까? 그쵸? 이 구간이고, 뭐, 매물대로 보면 여기까지도 볼 수가 있는 것들이니까, 자, 16만 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트레이딩 바이, 트레이딩 홀딩, 뭐, 이렇게 개념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죠. 트레이딩 바이는 아니고 트레이딩 바이 여기죠. 자, 여기서 생각해보면 이 구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좋죠. 뭐, 이렇게 우리가 내려와서 한 번 더 놀린 거. 이 구간 시그널만큼은 좋다. 근데 3분기 우리 수준 내용이 있으니까 적어도 222동편 윗단 그 자리가 어디다? 바로 16만 원 이 자리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 수익률이 좀 마음에 드신다라고 생각하면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좀 주당 단가가 좀 높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답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수익률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여러분들 결정하실 분들은 참조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투자의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본인의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 쪽으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습니까?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머니케어 뉴스는 오늘부터 다음 주 한 수요일,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매수 가능한 쪽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종목들을 리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략이죠, 뭐.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9월달, 그러니까 9월달 FOMC 되기 전에 수익을 많이 내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건 차후에 오프라인 미팅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미팅도 다음 달은 둘째 주 토요일에 진행합니다. 휴가 때문에 지금 일정을 조절하고 있는데 좀 나중에 확정이 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